폭풍 우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 한 남자가 목숨 걸고 뛰어듭니다. 그 품에 안긴 여인, 그녀의 펜던트 하나가 30년 비밀을 열었습니다. 사라진 형제, 권력자의 음모, 그리고 숨겨진 진실까지. 오늘 충격의 가족사가 드러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해안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가 해안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바다 근처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남자가 홀로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준호, 35세. 회사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 이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휴? 이런 날씨에 왜 나왔을까? 준호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희미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준호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누군가가 바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파도에 휩쓸리며 떠다니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거센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절망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왜 바다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수영을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이런 폭풍우 속에서는 전문가라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성이 죽어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젠장, 어쩔 수 없다. 준호는 재킷을 벗어던지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때렸습니다. 파도가 그의 몸을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지만 준호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여성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점점 더 먼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준호는 온 힘을 다해 팔을 저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도달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호흡도 거의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준호는 그녀를 안고 해안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무게와 거센 파도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파도에 휩쓸려 물을 마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 20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모래밭에 눕히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다행히 몇 분 후 그녀가 물을 토해내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렸어요?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여성은 기침을 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에 머물렀습니다. 낡고 오래된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바닷물에 젖어 더욱 빛이 바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응급실로 가야 해요. 119에 신고할게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중얼거리듯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아야 해요. 가족을 찾는다고요? 준호가 물었지만 그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이 그녀를 응급처치했습니다. 보호자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구조한 사람이에요. 그럼 병원까지 함께 가주세요. 신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이송 중에도 그의 시선은 계속 그 펜던트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그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준호도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는 동안 간호사가 신상 확인을 위해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펜던트가 살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듯한 빛바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3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부부가 자신의 부모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박영호와 어머니 정순옥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이들. 하나는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누구일까요?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뒤쪽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찾아주세요.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이 낯선 여성이 자신의 가족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진 속 나머지 2 아이는 누구일까요? 준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은 외동아들로 알고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형제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형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 사라졌다는 것. 준호는 사진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여성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밤 11시.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준호는 여전히 그 사진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왜 이 사진이 여기 있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깨어났는데 신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네. 저는 구조한 사람이고요. 준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수진입니다. 나이는요? 25살이요. 수진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나 연락할 가족이 계신가요? 그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없어요. 저는 혼자예요. 혼자라니요? 간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가족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원이라니, 그럼 부모가 없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자신의 가족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의사가 다가와 수진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룻밤 입원 관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자리를 떠나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네. 정말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셔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볼 게 있어요. 준호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펜던트에서 떨어진 사진인데 혹시. 수진이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 사진 속 사람들을 아세요? 준호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평생 간직하고 온 유일한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이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펜던트를 주셨어요. 할머니요? 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예요. 친할머니는 아니고.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주셨어요. 고아원에서 일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준호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수진이 펜던트를 만지며 계속했습니다. 너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다고. 이 사진을 보고 꼭 찾으라고 하셨어요. 진짜 가족이 있다고요? 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도 어려서 가족과 헤어졌대요. 수진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혼자가 된 거라고.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 중 하나가 수진의 아버지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아이는? 할머니께서 다른 얘기는 안 하셨나요?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형제들이라는 말에 준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나요? 두 분이요. 형들이 있었다고. 그럼 총 3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모두 흩어졌다고.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준호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부모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 중 하나는 틀림없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아이가 사라진 형들이고 수진은 그 중 한 명의 딸이라는 것인가요? 수진 씨, 혹시 부모님 성함을 아세요? 아니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사진만이 유일한 단서인 거네요. 네. 그래서 계속 찾고 있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시고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다니. 준호도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이 사진 속 부부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세요? 정말요? 정말 만날 수 있어요? 수진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에요. 정말요? 수진이 너무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저도 이 사진 속 아이 중 한 명이에요. 그럼 당신은 제 삼촌이신 건가요? 수진의 물음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도 형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신기해요. 바다에서 구해주신 분이 제 가족이었다니. 수진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께 연락드려 봐야겠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실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 정말 형제들이 어려서 헤어진 거라면 부모님도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자신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면 분명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을. 맞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어떡하죠? 준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알아봐요. 정말 함께 해주실 거예요? 물론이에요. 저도 궁금해요. 제 형들이 어디 있는지.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정순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늦어? 걱정된다. 어머니,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 무슨 일이야? 사람을 구조해서.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왜?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일 뵙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준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준호는 수진과 함께 부모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듯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갑자기 찾아가서 괜찮아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준호가 수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 정순옥이 마중 나왔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정순옥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어제 구조한... 준호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정순옥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아버지 박영호도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박영호가 아내를 부축하려는 순간 수진을 보고 그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영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준호는 부모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때 정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혹시... 어머니, 그 펜던트는 어디서? 정순옥의 시선이 수진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수진은 펜던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요? 할머니가 주신 건데. 펜던트가 열리면서 가족 사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옥이야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영호도 눈을 크게 뜨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실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준호만 혼란 속에서 부모님과 수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순옥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우리가
우리가 너에게 숨긴 게 있다. 숨긴 것이요? 너에게는 형들이 있었어. 박영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이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명의 형이 있었단다. 민재와 태수, 정순옥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30년 전 우리 가족 마지막 사진이야. 박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내가 혹시 태수이 정순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 아버지 이름이 태수라고 했어요. 수진의 대답에 두 사람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 우리 태수? 그럼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영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다 말해줄게.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순옥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너희가 아주 어렸을 때였다. 박영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 이 집과 땅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거였지. 정순옥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업자들이 나타났어. 개발업자들이요? 그들은 이 일대를 개발하겠다며 땅을 내놓으라고 했지. 박영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정당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보상금이 턱없이 적었어. 정순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절했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그렇게 헐값에 팔 수는 없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협박으로 시작됐어. 박영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매일 밤 전화가 왔지.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거다라면서. 그래도 우린 버텼어. 정순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어. 어떤 압박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팔지 않았어. 은행에서 대출을 끊어버렸지.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어. 박영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들이 압력을 넣었던 거야.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그래도 견딜만 했어. 하지만 정순옥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어느 날 밤 그들이 직접 집으로 왔어. 박영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몇 명이나 왔는데 다 건장한 남자들이었어. 그들은 뭐라고 했나요? 수진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고 했어. 일주일 안에 땅을 팔지 않으면. 정순옥이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깊고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 상처는 그때 생긴 거야. 정순옥이 흉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거든.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들이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박영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땅을 팔지 않으면 아이들을 인질로 삼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막으셨던 거예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막아섰는데 그들이 칼을 휘둘렀어. 정순옥의 눈물이 흉터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선택해야 했어. 박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땅을 팔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잃든지. 설마, 우린 땅을 팔았어.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정순옥이 오열했습니다. 땅을 넘겨줬는데도 아이들을 데려갔어. 왜요? 왜 그랬어요? 수진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저항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고.
박영호의 주먹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사라진 거였어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민재와 태수를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어. 어디로요? 모른다. 우린 알 수 없었어. 정순옥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왜 저는 남겨뒀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는 너무 어렸거든. 겨우 5살이었어.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의 의미였지. 박영호가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데려가겠다는. 방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30년간 숨겨졌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태수 형은 어떻게 됐어요? 우린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 하지만 할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결혼도 했다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살아는 있었다는 거네. 정순옥이 희망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 말로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벌인 권력자들은 누구일까요? 진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온몸이 떠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근처 호텔에 머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잠 못 주무셨죠? 네.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SNS에 그 가족 사진을 올렸거든요. SNS에요? 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는 글과 함께요. 준호는 잠시 불안해졌습니다. 사진이 공개되면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진이 휴대폰을 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혹시 1994년경에 찍힌 건가요? 아이들 중에 민재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나요?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분명 아버지가 말씀하신 첫째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답글은 뭐라고 달았어요? 아직 안 달았어요. 먼저 당신과 상의하려고요. 지금 당장 연락해 보세요. 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정말 올까요? 수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척한 모습의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사진 올리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 맞지? 네. 저를 아세요? 나야. 민재야. 그 순간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첫째 형이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너구나. 형? 진짜 형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들의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말하면 길어. 여러 집을 전전했지. 민재의 목소리에는
긴 세월의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아원에 맡겨졌어. 고아원이요? 수진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민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혹시 저를 아세요? 너는 혹시 태수의 딸이니? 민재의 말에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내 동생이었거든. 둘째였어.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형은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나와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 민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서로 연락이 닿았지. 그 후엔 어떻게 됐나요? 태수가 성인이 된 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어. 민재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결혼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제 어머니를 만나신 거네요?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태수를 많이 아껴줬지.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 병으로 돌아가셨어. 민재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다시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에 태수는 어떻게 됐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나 봐.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결국 몇 년 전에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어. 세 사람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있잖아. 민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거야. 삼촌, 정말 반가워요. 수진이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조카를 만나니 정말 기뻐. 그런데 형, 그동안 가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준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찾으려고 했지. 하지만 민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감시하고 있을까봐 무서웠어. 그들이요? 우리를 헤어지게 만든 그 사람들 말이야.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민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모인다는 걸 알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걱정되시는 거죠? 수진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 없어. 민재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가족을 만났잖아. 맞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해야 해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두 분 다 건강하세요. 정말이야? 민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부모님도 형을 그리워하고 계세요. 준호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진실을 들으시고 많이 우셨어요. 나도 용서해 달라고 해야겠어. 용서요? 왜요? 못난 아들이라서 3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민재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형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형은 어린아이였잖아요. 맞아요, 삼촌. 모든 건 그 나쁜 사람들 때문이에요. 수진도 민재를 위로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간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볼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괜찮을까? 민재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수진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 재회가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진실들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는 누군가의 시선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 집 앞에 도착한 세 사람. 민재는 30년 만에 보는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아진 대문과 마당의 모습이 어린 시절 기억과 겹쳤습니다.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긴장한 채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거실에 있던 정순옥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순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재야, 민재 맞니? 어머니.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목소리, 30년간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우리 민재가, 정말 우리 민재가. 정순옥이 민재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박영호도 급히 현관으로 나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재, 내 아들. 아버지의 음성도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가족 넷은 현관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은 후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저희를 찾지 않으셨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정순옥과 박영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우리는 30년이에요, 30년. 민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아들아, 우리도. 저는 매일 밤 꿈꿨어요.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제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오실까 하고. 박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민재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온갖 구박을 다 받았어요. 민재야, 양부모 밑에서도 눈치 보며 살았어요. 준호와 수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민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 저희는 정말 버림받은 거구나. 그런 게 아니다. 정순옥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찾고 싶었어. 그럼 왜 안 찾으셨어요? 무서웠어. 그들이 무서웠어. 박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를 다시 해칠까봐. 그들이 누군데요? 민재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대체 누구예요? 정순옥과 박영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유지들이었어. 박영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개발업자들과 손을 잡고. 이름이 뭐예요? 민재가 다그쳤습니다. 김 회장이라고 불렸어. 김 회장? 김동철, 그 시절 이 지역 최고 권력자였지.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나요? 모르겠어. 워낙 나이가 많았거든. 박영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지금도 이 지역에 살고 있어. 민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복수할 수 있겠네요. 복수라니?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 복수가 능사는 아니에요. 그럼 뭐해? 그냥 넘어가? 민재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우리가 당한 고통을 그냥 참으라고. 하지만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인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안해요. 감정이 너무 앞섰네요. 이해해요, 삼촌. 수진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을 찾았잖아요. 그때 정순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야, 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어머니, 30년간 못난 어머니라고 자책하며 살았어. 박영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도 용서해다오. 우리는 정말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부모의 간절한 모습에 민재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재가 부모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정말이니? 네, 그때 상황이 어떠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민재가 부모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진실을? 왜 우리가 헤어져야 했는지,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수진이도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박영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요. 민재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맞아요.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무섭지 않아요. 정순옥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하지만 약속해줘. 박영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안전이 최우선이야. 약속할게요. 민재가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재의 어려웠던 삶, 부모의 죄책감, 준호의 외로움, 그리고 수진의 그리움까지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후에야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그들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가족의 재회는 새로운 위험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집안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너무 감정적이어서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은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페이지들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를 키우시면서 조금씩 기록하신 것 같아요. 수진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94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작은 아이를 맡았다. 태수라는 이름의 아이가 데려온 딸이다. 정순옥이 그 대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태수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더 읽어보세요. 수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태수는 아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했다.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아버지가 됐구나. 아직 더 있어요. 수진이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태수는 가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다. 형제들과 부모님에 대한. 민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태수는 자신을 헤어지게 만든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했다. 찾고 있었다고요? 준호가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네, 할머니 기록에 따르면 수진이 특정 페이지를 찾아 읽었습니다. 1998년 봄, 태수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김동철의 아들 김정훈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다는 소식이었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김동철은 30년 전 그들을 헤어지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더 읽어주세요. 민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김정훈을 만나보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나요? 네, 1998년 여름에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진이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어떤 반응이요? 정순옥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오히려 태수를 협박했다고 하네요. 협박을? 아버지의 일을 문제 삼으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라고. 박영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자식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 후로 태수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기록으로는 그 일 이후로 태수가 많이 변했다고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절망에 빠졌다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거구나. 민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어요. 수진이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2010년 겨울, 태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형들을 찾았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저를 찾았다고요? 네, 할머니 기록에 따르면 민재 삼촌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건 더 읽어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접근하지 않기로 했다. 혹시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가 가족들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럼 태수 형은 끝까지 혼자 견뎠던 거네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진도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록이 있어요. 무슨 기록이요? 태수가 수진이를 할머니께 맡기면서 한 말이에요. 수진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진짜 가족을 찾아주길 부탁한다. 그리고 30년 전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요? 민재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남기셨어요. 수진이 일기장 뒷면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김정훈의 연락처와 주소예요. 아직도 그 주소에 살고 있을까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정순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도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재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맞아요.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김정훈이 아직 그곳에 사는지 확인해봐요.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거죠.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그만둬야 해요. 박영호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약속해요, 아버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수진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민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태수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로.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훈은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30년 전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힘으로 함께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민재와 수진을 서울 시내로 데려나갔습니다. 30년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가족들이 진정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화점 앞에 도착한 민재는 어색해했습니다. 정말 이런 곳까지 와야 하나? 형,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준호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수진도 긴장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쇼윈도와 잘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하잖아요. 준호가 두 사람을 이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족들 옷을 보려고 하는데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점원은 세 사람을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옷인가요? 네, 가족이 다시 만났거든요. 수진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네요. 점원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한 색상의 재킷과 셔츠를 추천했습니다. 이 색깔이 선생님께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민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때요, 형? 준호가 물었습니다. 신기하네. 나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민재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단정하면서도 밝은 느낌의 원피스를 권했습니다. 이 색깔이 피부톤에 정말 잘 어울려요. 수진이 옷을 입고 나오자 준호와 민재가 놀랐습니다. 수진이 정말 예뻐졌다. 민재가 감탄했습니다. 삼촌,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진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 사람이 새로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정말로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수진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민재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점심 먹고 집에 가실까요? 부모님이 우리 모습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훈 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그 주소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사했을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먼저 검색해 보면 어떨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김정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뭔가 나올지도 모르죠. 좋은 생각이에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김정훈, 개발업체, 검색 결과에 여러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있네요. 정훈개발 대표 김정훈. 정말요? 민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최근 기사도 있어요. 지역개발 사업 관련된 내용들. 준호가 기사를 읽어줬습니다. 아직도 같은 일을 하고 있네요. 3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구나.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진정하세요, 삼촌. 수진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수진이 말이 맞아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요? 일단 더 많은 정보를 모아보는 거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김정훈의 현재 상황, 가족관계, 사업 현황 등등. 저도 도울게요. 수진이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제가 잘해요. 고마워, 수진아. 민재가 조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새로운 모습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정순옥과 박영호는 변화한 가족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 달라졌구나. 정순옥이 감격해했습니다. 우리 가족 같아 보여. 박영호도 뿌듯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결정한 게 있어요.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결정이냐? 30년 전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했잖니. 걱정 마세요. 수진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태수 형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고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박영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라. 네, 약속할게요.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식탁이었습니다. 비록 태수는 없었지만 수진을 통해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신중하게 하자.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김정훈이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3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 주일 후 가족들은 김정훈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인터넷으로 수집한 정보들이 상당했습니다. 김정훈은 여전히 지역 최대 개발업체의 대표였고 정치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인물이네요. 준호가 자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권력이 커진 것 같아요.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촌들, 이거 보세요. 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김정훈에게 아들이 있는데 최근에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어요. 무슨 갈등이요? 환경 파괴와 부정한 개발 허가 문제로요. 화면에는 김정훈의 아들 김민수가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와 다른 것 같네요. 준호가 기사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순옥과 박영호도 참석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민수라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해. 박영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지켜본다고요? 네, 김민수가 정말로 아버지와 다른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며칠 더 조사한 결과 김민수는 정말로 아버지의 사업 방식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공개적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아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는 건 위험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일단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편지요? 네, 30년 전 일에 대한 증언을 담은 편지를요. 수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할머니 일기와 함께 보내면 믿어줄지도 모르죠. 가족들은 며칠간 편지 내용을 고민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객관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희 가족은 당신의 아버지에 의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수로부터 직접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는 진중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수는 30대 후반의 진지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김민수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의문이 많았어요. 어떤 의문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업을 키울 수 있었는지. 김민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네요. 그날 이후 김민수는 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3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한 것입니다. 몇 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철은 단순히 한 가족만을 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가정을 파괴하고 땅을 빼앗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죠. 김민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일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30년 전의 진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김동철과 그의 일당들이 저지른 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비록 김동철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부정한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보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족들은 태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산속 공동묘지에 외롭게 자리한 묘비 앞에서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민재가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실도 밝혀졌고 가족도 다시 만났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삼촌들도 있어요. 정순옥과 박영호도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우린 다시 가족이야.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태수는 없었지만 그의 딸 수진을 통해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민재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준호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구한 딸을 통해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힘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힘.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구한 딸을 통해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언제 마지막으로 안부를 물어보셨나요? 혹시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용기 내어 안부 인사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소중한 추억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